자, 08 공간도형 1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조금 있습니다. 오타 정정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정사각 기둥의 꼭지점입니다. 모서리가 아니고요. 꼭지점이에요. 자, 꼭지점. 정사각 기둥의 꼭지점에서 대각선의 평면 위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선의 발은 무조건 어디에 올 것이냐 라고 묻는 건데, 자,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사각 기둥이 나와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다? 정사각이라는 겁니다. 기둥은 기둥이에요. 높이는요 아무리 길어져도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가로와 세로는 모두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이어야만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정사각 기둥이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요 모서리 꼭지점에서 선생님이 요 녀석을 보면요 대각선을 그어서 면을 하나 만들었지. 요 면에다가 요 점으로부터 수선의 발을 내릴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그 수선의 발이 어디에 위치할 것 같아요? 무조건 대각선의 교점에 오겠구나 라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십시오. 바로 그 수선의 발은 무조건 여기에 이렇게 생긴다예요. 그래서 오, 수선의 발은 여기에 이렇게 생기겠구나.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다? 요 위에 있는 혹은 밑면이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대각선을 그었을 때 얘는 서로 90, 90, 90, 90 서로 수직이 될 거기 때문에 딱 무조건 내린 수선의 발은 이 대각선의 교점에 생긴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대각선의 교점 수선의 발은 무조건 대각선의 교점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요것만 아시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얘를 왜 배웠냐면 가끔 정사형 문제에서 얘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정사형이라는 게 뭐냐? 거기에 보니까 막 발을 정자 있죠? 거기에 사자는 무슨 사자일까? 쏘는 거예요. 이렇게 투사한다 라고 얘기하죠. 쏘는 거예요. 그럼 영자는 무슨 영자일까? 그림자 영자예요. 그래서 똑바로 빛을 쏘아서 생기는 그림자를 우리는 정사형이라고 부릅니다. 즉 빛을 투영면에 수직으로 비추었을 때 생기는 그림자, 빛을 투영면에 수직으로 비추었을 때 생기는 그림자를 우리는 정사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사형은 곧 뭐다? 그림자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에서는 사실요 정사형과 사물이요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땐 얘가 정사형인가? 얘가 정사형인가? 무조건 그림자라고 100% 정사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공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햇님이 이렇게 있어. 빛을 이렇게 비추겠지. 그러다 보니까 햇님에 의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공에 의해서 해가 가려져요. 그런데 여기에 평평한 면이 있어. 그러면 그림자가 여기에 이렇게 생기겠지. 그러면 학생들이 보통 큰 착각을 하는 게 얘가 정사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빛을 투영면에 수직으로 비추었을 때 생기는 그림자가 정사형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누구를 정사형으로 삼아야 되냐면 여기가 90도죠. 맞습니까? 와,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와, 이런 도형이 있어서 빛을 쐈더니 이렇게 90도로 요게 이와 같은 그림자가 생겼네 라고 거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얘는 정사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90도로 만나야 되겠는데 얘는 각도가 90도가 아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둘 중에 누구를 정사형으로 잡고 생각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정사형의 기준은 뭐다? 투영면에 수직이 돼야 된다. 바로 요것이 정사형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정사형의 정의를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정사형의 정의.
평면 알파 밖의 한 점 A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 A 다시를 점 A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라 한다. 점 A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라 한다. 적어놓으세요. 점 A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라 한다. 수선의 발 A 다시를 점 A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라 한다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A라는 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A라는 점이요, 알파라는 평면 바깥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알파의 수직이 되게끔 90도가 되게끔 빗을 쏘았더니 이게 점이 하나 이렇게 생기네. 이 점을 A-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 A-가 바로 뭐가 된다? 정사형이 돼요. 정사형은 정사형인데 어떤 정사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까? 점 A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 점 A의 알파 위로에 생긴 그림자라는 의미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때 다시 1번으로 가서 이때 평면 알파를 투영면이라 한다. 투영면이라 한다. 투영하는 면, 투영면이라 한다예요. 자, 그럼 2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도형 F의 각 점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들로 이루어진 도형 F-를 도형 F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 도형 F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 도형 F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 도형 F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었어. 선생님이 투영면에 수직이 되게끔 그림을 그렸더니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어. 이때 우리는 이 녀석을요, 요 도형 F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 F-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점 있네? 요 점 A의 정사형은 A-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허공에 그림이 있을 때 이 녀석의 그림자를 그려봤더니 와, 그림자가 뭐 이런 식으로 되네? 얘 정사형 되겠죠.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네? 정사형 되겠네요. 자, 여기에 방구가 있습니다. 방구의 정사형은 뭐가 되겠습니까? 왜요? 방구의 정사형은 뭐가 되겠어요? 원이 되겠지.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우리는 정사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전부 F-F-F- 점이 있을 땐 A-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별거 아니죠? 그냥 투영면에 90도가 되게끔 빗을 쏘아서 생기는 그림자. 이게 바로 정사형이다. 끝. 되겠습니까? 네. 네. 자, 그려놓으십시오. 선생님, 네. F에 대응하는 게 직선 F예요. 여기선 도형 F예요. 도형. 네. 아, 여기가 F- 아닐까 이런 거구나. 도형 전체를 지금 F라고 표시한 거예요. 네. 되겠습니까? 네.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정사형의 길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분 AB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을 A-B-라 하겠다요.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평면이 있고요. 이게 이렇게 어떻게 있는 거야? 이런 선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럼 위에서 빛을 딱 쏘아버리면 어떻게 돼? 바닥에선 이런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A-B-라는 선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때 직선 AB가 평면 알파와 이루는 각을 여기에 보이는 세타각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사실을 알 수 있냐? 요 선에 평행한 선을 여기에 이렇게 그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바로 이 녀석은 동의각이 돼서 똑같이 뭐가 되겠다? 세타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원래 도형은 AB지. 그러므로 출제자는 우리에게 이 원도형 AB의 길이를 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AB의 길이를 가지고 바로 요 A-B' 즉 요 노란 부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뭐라고 구하면 되겠습니까? 선분 AB 코사인 세타. 되겠습니까? 네. 물론 여기는 몇 도? 90도. 직각이 될 거예요. 아, 그러므로 A-B'라는 길이는 원래 주어진 직선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배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게임 끝이죠?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암기해야 될 공식은 우선 첫 번째 정사형의 길이와 관련된 요거예요. 앞에 있는 게 뭐야? 정사형의 길이는 원 길이의 코사인 세타 베이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외운다. 정사형의 길이는 원 길이의 코사인 세타 베이다. 시작! 정사형의 길이는 원 길이의 코사인 세타 베이다. 한 번 더. 정사형의 길이는 원 길이의 코사인 세타 베이다. 한 번 더. 정사형의 길이는 원 길이의 코사인 세타 베이다. 자, 내용은 인지하셨죠? 이제 식으로 외우겠습니다. 시작! 선분 A-B' 선분 AB 코사인 세타. 한 번 더. 선분 A-B' 선분 AB 코사인 세타.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정사형 길이의 활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AB와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고 선분 AB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의 길이가 선분 A-B'로 주어졌어요. 자, 우리가 아까는요, 뭘 줬어? 자, 요게 보이는 이 도형의 길이하고 요 평면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을 주고선 정사형의 길이를 구했지. 요번엔 뭘 주고 있냐면 원 도형의 길이하고 정사형의 길이를 주고 바로 요게 보이는 각도를 묻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각도와 관련된 개념은 전부 기본 베이스가 코사인 세타예요. 왜? 아까 우리가 관계를 봤더니 거기에 각도와 관련된 개념으로 코사인 세타 베이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우리 아까 공식 알았으니까 정리할 수 있겠죠? 뭐가 되겠습니까? 코사인 세타는 선분 AB 분의 선분 A-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식 요 녀석이에요. 자, 두 번만 읽으며 암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코사인 세타는 선분 AB분의 선분 A-B'. 이거 선문자 빼고 외우자. 코사인 세타는 AB분의 A-B'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시작! 코사인 세타는 AB분의 A-B'. 한 번 더. 코사인 세타는 AB분의 A-B' 라고 해서 우리가 요 녀석을 이용하면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지? 그런데 코사인 세타를 구했더니 예를 들어 2분의 1이 나왔다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원래 코사인 세타가 아니었어. 각도 세타였어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뭐 하면 돼? 간단한 삼각 방정식을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한 삼각 방정식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기억나시니까 어떤 식으로 풀었어요? 우선 코사인이 양수가 되는 사분면은 1사분면과 4사분면. 부호를 무시하고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다 했을 때 떠오르는 각도는 60도인데 항상 X축에서 60도 올리고 X축에서 60도 빼서 와 60도가 답이 되거나 300도가 답이 되는데 예,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0도 이건 좀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답은 60도가 되겠구나 라고 코사인을 구한 후에 다시 간단한 삼각 방정식으로 세타의 값을 또 구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예, 이면각에서의 직선의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페이지 22페이지. 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면각에서 직선의 정사형의 길이인데요. 우선 기초 이론부터 조금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고 갈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게 뭐가 생기고 있어요? 두 평면에 교선이라는 게 생기고 있지. 맞습니까? 뭐가 생기고 있다고? 교선. 그런데 여기에 이 면 위에 선이 하나, 도형이 하나 그어져 있어요. 어떻게? 교선과 평행한 이렇게
교선과 평행하게 도형이 하나 그려져 있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렇구나. 얘는 평행하구나야. 되겠습니까? 얘하고 얘는 평행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요 선에 정사형을 그려보려고 해. 그러면 그 정사형은 어떻게 떨어질 것 같아? 여기에 이렇게 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엔 어때요? 요 녀석도 어떻겠구나? 평행하겠구나 라는 느낌 오시죠? 맞습니까? 그럼 봐. 얘는 결국 뭐가 되고 있는데? 직사각형. 맞습니까? 그러므로 요 길이와 이 길이는 같다 다르다?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교선과 평행할 경우에는요. 원래 도형이었던 이 직선의 길이와 정사형의 길이는 무조건 항상 같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요번에 선생님이 요렇게 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요 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너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얘는 이렇게 수평이고 이렇게 돼야지 수직인데 얘는 이렇게 옆으로 좀 대각선 방향? 뭐 이렇게 빗금이 그어져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요. 요 선 보이십니까? 요 선의 수직이야. 그러면 요 선이라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요. 딱 요런 상황이에요. 이명각이라는 건 원래 직사각형이었지.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각을 만든 거지.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선이 얘와 이렇게 수직으로 있다는 건 결국에 이 교선에 대해서 뭐다? 수직이다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림을 그릴 때 뭐를 기준으로 삼냐?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땐 교선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리고 교선에 이렇게 수직이 되는 선을 그리고 싶을 땐 바로 옆에 보이는 이 선을 기준으로 요렇게 요 선을 기준으로 요렇게 그리면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이 선이 교선의 수직인 직선이 된다라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수직인 직선을 바로 선생님이 요게 요런 도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도형에 정사형을 그릴 거야. 그럼 정사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사형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 정사형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평행선 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이각이 몇 도가 된다? 지금 주어진 조건하에서 사이각이 몇 도가 될 것 같아? 지금 딱 보니까. 세타. 여기 세타 있지? 이렇게. 맞아? 그럼 여기도 몇 도가 되겠어? 세타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아니요. 선생님 미쳤다. 미안하다. 여기가 세타. 잠시만요. 여기가 세타. 미안해요. 예, 순간적. 예, 여기가 세타.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몇 도일까? 여기는 요 각은 90도예요. 여기 90도 보이죠? 요 각도 이렇게 안쪽으로 90도가 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요 변의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가 되겠습니까? B 코사인 세타가 될 거야. 그런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 안 같아? 같죠. 와, 그러므로 여기에 보이는 이 정사형의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이 정사형의 길이 B-는 뭐와 같다? B 코사인 세타와 같다. 되겠습니까? B 코사인 세타와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운 녀석을 봤더니 와우, 이명각에서는 이 교선과 평행할 때는 길이를 똑같이 내리는 거고 교선의 수직인 선을 그어서 생기는 그때의 정사형을 구하면 요 길이에 코사인 세타배를 한 거구나. 즉 B 코사인 세타구나. 기억할 수 있겠죠? 요 길이는 무조건 뭐라고? A. 요 길이는 무조건 뭐라고?
B 코사인 세타. 얘는요 A, 얘는요 B 코사인 세타. 얘는요 A, 얘는요 B 코사인 세타.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위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각에서 직선의 정사형의 길이 땡땡. 구할 수 있는 두 개의 길이로 분해해서 푼다. 구할 수 있는 두 개의 길이로 분해해서 푼다. 구할 수 있는 두 개의 길이로 분해해서 푼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 두 개의 길이로 분해해서 푼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두 개의 길이가 뭐냐 적어 놓습니다. 화살표 아래로 빼서 교선과 평행한 선 플러스 교선의 수직인 선, 교선과 평행한 선, 교선 플러스 교선의 수직인 선, 교선과 평행한 선 플러스 교선의 수직인 선.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실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다요. 자, 여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AB는 교선에 평행하지도 않고 교선에 수직이지도 않죠? 바로 요 녀석의 정사형의 길이를 그리는 연습을 조금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두 개로 해줄 겁니다. 여기에 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작은 그림을 여러분이 한번 옆쪽에 좀 그려볼 거예요. 자, 이렇게 작은 그림을 하나 옆에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림 그리셨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를 세타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선을 얘에 수평하지도 않고 얘에 평행하지도 않고 얘에 수직이지도 않게 이런 식으로 선을 하나 그려서 A, B 라고 그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요 이 녀석 분해시키는 연습을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선과 요 선에 평행하게 여기에 선을 그리면 되지. 그래서 그래 떨어졌구나.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남은 부분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교선에 평행하게. 그리고 요 선에 평행한 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요. 되겠습니까? 예. 바로 요 선이 뭡니까? 두 개의 길이로 분해한 거예요. A, B의 길이를 두 개의 길이로 분해할 때는 이런 식으로 평행선 두 개를 이용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점을 쭉 내려서 얘는 어때? 길이가 같아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그려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녀석을요 쭉 내립니다. 그래서 요 선 보이죠? 요 평행한 선 보이십니까? 요 선에 평행하게 여기에서 선을 하나 딱 그려서 이제 만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두 선을 슉 연결하면 이것이 내가 구하고 싶던 누가 되겠다? A-B'의 길이가 될 거예요. 그리는 방법 아시겠죠? 네. 평행 쭉쭉쭉 평행 쫙. 되겠습니까? 네. 다시 평행 쭉쭉쭉 이렇게 다시 평행 쫙. 되겠죠? 다시 설명드립니다. 평행 쭉쭉 해서 그리고 쭉 내린 후에 요 선에 평행하게 그리고 쫙 연결하면 우리가 원하는 요 상황의 그림이 나와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 배웠던 개념으로 얘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요 길이를 나는 뭐라 부르겠다? A라고 부르겠다. 요 길이를 나는 뭐라고 부르겠다? B 길이로 부르겠다.
그러면 요 길이는 몇이 될까요? A. A. 요 길이는 몇이 될까요? B 코사인 세타. 요렇게 될 겁니다. 자, 됐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요게 90도지. 예. 그럼 여기 몇 도? 90도.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몇 도예요? 여기 90도지. 그러면 여기도 몇 도? 90도가 될 거야. 직각삼각형처럼 보이지 않아도 얘는 지금 직각삼각형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엄청 중요한 거는요. 여기가 세타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얘는 세타각이다 아니다? 아니야. 얘는 제3의 각이야. 세타각은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만큼 내려온 각이잖아. 요 평행선을 그었을 때. 근데 나는 여기 이렇게 교선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조금만 내렸을 뿐이야. 얘는 뭔지 각을 모르지? 그 알파 이렇게 새로운 각으로 명명하셔야 돼요. 자, 알파 이렇게 새로운 각으로 명명하셔야 합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요 A-B-의 길이를 구해볼 거예요. 자, A-B-의 길이, 요 길이를 구해볼 겁니다. 요 길이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지? 그러므로 나는 얘 A고 얘 B 코사인 세타인 줄 알아. 그러면 요 A-B-의 길이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맞나요? 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로 와가지고 다시 한번 선생님이 연습시킨 대로 그림 잘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똑같은 그림만 그려놓으세요. 그림을 그려 놓으셨습니까? 네. 자, 그리고 선생님이 표시해 볼 거예요. 와우, 여기 90도였네. 그러므로 나는 얘가 90도임을 알 수 있다. 와, 여기 90도였네. 그러므로 얘도 90도임을 알 수 있다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요 각은 세타각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한 평면이 있는 두 직선 사이에 어떤 각, 얘를 선생님이 알파라고 놓을 겁니다. 자, 볼게요. 요 개념과 이 개념의 차이는 뭐냐면요. 요 개념에서 얘를 A로 하자, 얘를 B라고 하자 라고 준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면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건요. 선분 AB의 길이와 알파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이를 내 맘대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겠죠. 얘는 뭐가 되겠어요? 선분 AB 코사인 알파. 그쵸? 맞나요? 네. 자, 그리고 요 길이와 요 각만으로 나는 이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가 되겠습니까? 선분 AB 사인 알파. 됐나요? 네.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될까요? 선분 AB 코사인 알파. 자,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될까요? 선분 AB 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 네, 코사인 세타예요.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 옆에다가 당구장 표시 하나 하시고요. 주의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당구장 표시하시고 주의. 알파와 세타는 다르다. 알파와 세타는 다르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렇게 쓰고 있으면 안 돼. 여기까지는 원 길이고 여기에 뭘 한다? 코사인 세타배를 한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우리는 드디어 A-B-의 길이를 왜 이러죠? 이상해. 다 부러지네.